투데이 2019년 9월 3일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네, 두 가지 이슈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8월에 투자 유치에 성공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은 어디일까요? 이건 사실 미국 얘기입니다. Fierce Healthcare라는 매체에서 기사를 냈어요. 헬스테크 펀딩 스냅샷 하고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런 기사를 냈습니다. 제가 이 전문 제목을 실어드린 이유는 한번 검색해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네.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첫 번째는 이토스 라이프라는 인슈어테크 회사, 빅데이터 기반으로 보험 상품을 추천하고 또 특정한 어떤 이해관계가 맞는 집단을 위해서 뭐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이런 회사를 보통 인슈어테크라고 하죠. 인슈어런스라는 보험과 그죠? 테크놀로지가 합쳐진 인슈어테크 회사가 투자를 받았네요. 널스라고 읽어야 되겠죠? 널스. 예. 이 회사는 피임약을 모바일로 주문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앱이네요. 사실 국내 현행법상은 약품을 온라인을 통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소매의 경우에 도매는 가능한데 소매는 안 되고 그다음에 또 배달 형태로 받을 수도 없죠. 모바일로 이렇게 수령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건 미국에서 가능한 그런 서비스 모델이네요. 노메델스라는 회사는 의료인들을 위한 구인구직 사이트. 우리나라도 사실 구인구직 사이트가 의료인들을 위한 사이트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의사들을 위한 그런 서비스를 제가 만들면서 이쪽 시장을 많이 봤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 의사가 한 1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때 추산으로는 1년에 나오는 잡 포스팅이 거의 한 3만 건 가까이 됐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직이 잦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보면 뭐 3년에 한 번은 계속 이직을 한다는 거니까 그만큼 이제 잡 사이트의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특히 의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몸값이 높으니까 또 그에 따른 어떤 수수료도 세겠고 그죠? 그래서 이제 구인구직 사이트가 우리가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이제 투자를 받은 것 같습니다. MD 클론이라는 회사는 빅데이터 보안 플랫폼인데 헬스케어 쪽에 특화되어 있다고 하네요. 루마 헬스라는 회사는 병원 예약 플랫폼, 뭐 똑딱이나 굿딱 같은 거겠죠. 뷰오의 헬스라는 회사는 온라인 자가 진단, 그러니까 내가 어떤 증상이 있으면 이걸 여기다 이렇게 기입을 하면 어떤 이건 병인 것 같다, 뭐 어떻게 해라라는 어떤 뭐 기초적인 수준에서 그런 가이드를 주는 플랫폼입니다. 헬스가 아니라 헬로 하트라는 회사는 심혈관계 질환 관리, 뭐 혈압을 관리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때 뭐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뭐 그런 서비스고요. 피겨 에잇이라는 회사는 근육과 관절의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는 웨어러블 플랫폼입니다. 사실 웨어러블 플랫폼이 이게 말은 쉬운데, 그죠? 그냥 뭐 이렇게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사업이죠. 일단 첫 번째는 뭔가 그런 기기 자체를 정확하게 정확도 있게, 그러니까 측정의 정확도가 있도록 만드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그걸 만들었다고 해도 뭐 이런 그 허가기관의 허가를 받는 것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또 더더군다나 허가를 받아도 기존에 있었던 의료계 현장에서 이걸 받아들이느냐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어떤 그 웨어러블 플랫폼을 만드시는 대표님하고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얘기를 하는 게 처음에는 자기네 기기가 더 정확하다는 그런 이제 논문 데이터 뭐 이런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을 들고 막 세일즈를 다녔대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싫어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러면 내가 어제까지 측정했던 환자들의 숫자가 갑자기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이거를 뭐 환산해야 되나? 뭐 이게 되게 혼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들이 다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본인들의 측정값을 뭐 기존의 것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막 이렇게 많이 맞춰 가지고 다시 영업을 뛰었다 뭐 이런 이제 우스운 얘기가 있었는데 물론 이게 힘이 없으니까 그러긴 하겠죠. 거의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G나 그죠? 아 G나 또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독일 쪽에 되게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그 회사들이 갖고 있는
지멘스, 지멘스. 그 요즘 생각이 잘 안 납니다. G나 지멘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수치의 측정 수치가 거의 표준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맞추는 거.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어떻습니까? 이게 환자들이 이게 웨어러블 잘 착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또 이게 이제 쉽지 않은 문제고. 그다음에 이게 네 번째고 다섯 번째 어떻습니까? 이게 패셔너블 해야 되잖아요. 또 나름대로 그죠? 이게 막 되게 흉물스럽고 막 이러면 웨어러블로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웨어러블 플랫폼이 말처럼 쉽진 않다. 뭐 그런 얘기네요. 피어웰이라는 회사는 환자의 수술 전 준비 또 수술 후 애프터 케어에 대한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뭐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병원에서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특히 간호사들 입장에서는 뭐 매번 이 지침을 뭐 이렇게 동일하게 막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뭐 혹시나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 되게 크리티컬한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서비스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거군요. 하운드 랩스라는 회사는 마리화나나 알코올을 측정하는 일종의 음주 측정기 같은 그런 이제 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 보여드렸느냐? 헬스케어 쪽에서 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시거나 혹은 지금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도 이게 지금 어떤 흐름이 있는가? 특히 미국의 흐름은 우리나라 투자사의 분위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흐름들을 늘 잘 팔로우하고 계시는 게 사업을 계획하시든 진행하시든 또 투자를 유치하시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되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막 다시 찾아보고 싶으시죠? 그래서 제가 다시 이 페이지를 띄웠습니다. 그죠? Fearless Healthcare라는 매체에서 나온 헬스테크 펀딩 스냅샷이라는 기사를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주요 은행 블록체인 도입과 투자에 적극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서비스 개발과 도입에 우선 적극적인데 KB는 아톰릭스랩이라는 회사와 디지털 자산 관리 서비스를 개발하는 한편 그리고 또 카사코리아라는 회사와는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KB 하나은행은 카사코리아와 함께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ABS 자산 유동화 증권이죠. ABS 거래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투자나 엑셀러레이션도 활발합니다. KB 하나은행은 커먼 컴퓨터를 이제 자신들의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에 영입을 했고 또 신한은행은 메디블럭, 카사코리아를 영입을 했고요. 신한과 하나은행은 또 공동으로 블로커라는 블록체인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보수적인 금융권에서 이게 웬일인가 이런 생각인데 결국은 뭐 보안, 그죠? 뭐 안전한 거래 이런 것 때문에 블록체인에 관심을 갖겠죠, 그죠? 왜냐하면 코인이 아니라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지는 상황이니까요. 물론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가 얘기가 나온 지는 뭐 벌써 뭐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거 얼마 됐다고 해야 될까요? 뭐 아주 근본적으로 따지면 꽤 오래됐겠지만 시장에서 꽤 떠들썩했던 건 제 기억에 2017년 이랬던 것 같아요. 16년, 17년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벌써 몇 년이 된 얘긴데 뭐 이제서야 금융권이 움직이느냐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야, 이렇게 보수적인 금융권에서 벌써?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사실 작년과 올해 실은 이제 시장에서는 뭐 "아이 블록체인은 한물 갔어."라는 그 의견들이 좀 주를 이뤘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관심을 가진다고 하니 더더욱 좀 어찌 보면 흥미롭고 어찌 보면 좀 의아하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참 그 고무적이도 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인제 과연 유행일지 또 트렌드로 굳어질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죠. 뭐 은행권 내부에서는 실제로 "야 뭐 블록체인 한다는데 뭐 우리도 한번 발이나 담궈 봐." 뭐 이런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진지하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제가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어쨌거나 분명한 건 블록체인 기업들에게는 희소식이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간 뭔가 한물간 약간 죽어가는 느낌의 블록체인이 최근에 다시 좀 주목을 받고 다시 또 좀 투자도 그쪽으로 몰리고 하는 그런 느낌. 제가 관련된 그런 소식들은 간간이 계속 전해 드리고 있죠. 그 제가 일부러 이제 이런 소식들을 전해 드리는 건 그 시장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오고 가는 말들과 좀 다른 트렌드가 생겨난다 싶으면 제가 일부러 인제 이런 것들을 많이 띄워 드리는데 최근에 제가 느낀 거는 블록체인이 좀 그렇습니다. 블록체인이 좀 그래서 이제는 코인으로 인한 거품은 좀 많이 꺼지는 것 같고 실제 미래 기술로서의 블록체인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그런 양상이네요. 블록체인 기업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그 밖의 뉴스들. 애플이 iOS 13 버전에 IoT 추적 기능을 넣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IoT 기기, 조그만 기기를 내가 찾고 싶은 어떤 물건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해 놓으면요. 이 물건이 어딘가 멀리 나갔을 때, 거리 밖으로 나갔을 때, 뭐 경고도 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위치를 찾고 싶다. 그러면은 iOS 13이 있는 기기에서 이렇게 쭉 하면 어디쯤 있다 이런 것도 알려주는, 약간 마치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거죠. 미션 임파서블이나 뭐 이런 데서 이거를 제가 보면서 이거 어린아이들 등짝에다가 달아놔도 괜찮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자, 어쨌든 재밌는 기능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게임 스파르타라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일종의 뭐 태스크 포스 조직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런 조직이 출범을 했습니다. 게임에 대한 오해를 풀겠다라는 미션을 갖고 스스로 이제 출범을 했는데, 게임을 이제 질병으로 규정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국내외에 있잖아요. 그래서 게임과 관련해서 종사하고 있는 뭐 학계에 있는 분들, 그다음 업계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뭐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길드, 뭐 분과겠죠? 길드를 막 형성해서 뭐 아카데믹 길드, 뭐 무슨 길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그 뭐 홍보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겠다 해서 게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질병으로 규정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의미심장하게 출범을 하셨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를, 또 사회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스마일 게이트 노조, 또 게임 얘기네요. 스마일 게이트 노조가 넥슨 노조죠. 넥슨 노조의 집회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아울러서 판교에 있는 많은 게이민들에게 같이 함께 집회 함께 하자, 뭐 이렇게 이제 독려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동안 IT, 또 특히 이제 판교에 있는 이런 회사들의 분위기는 뭐 사실 노조의 무풍지대였죠. 근데 최근에 이제 네이버 노조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졌고, 뭐 비슷하게 또 넥슨 노조가 넥슨의 매각과 관련된 그런 그 전후의 여러 가지 사정들,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조직 내외적으로 아주 지금 그 굉장히 그 소란스럽잖아요, 그죠? 들썩들썩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그런 이제 노동자들이 노조의 집회를 통해서 뭔가 보이스를 내기 시작했다, 뭐 이런 겁니다. 업계에서도 같이 지지를 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노조의 활동이 그죠? 앞으로의 이제 IT 업계에 그죠?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저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움직임이 새롭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한참 일했던 그죠? 뭐 2000년대, 2010년대, 물론 지금도 한참 일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진짜 이 IT 업계에서 이제 노조가 있다 상상을 못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조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빼놓지 않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십시오. 지난 방송 보시면서 구독 버튼, 또 좋아요 버튼,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십시오. 추천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추석이 가까워지고 있고요. 저녁에는 꽤 쌀쌀하죠. 이제 감기 특히 조심하시고요. 늘 대한민국 IT를 위해서 힘써 주시는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